3월 9일에 풀었어야 되는 거고요. 날짜대로 쭉쭉 가세요. 말 안 해도. 자, 지문 분석 들어갑니다. 요건 좀 비교적 쉬운 지문이니까 가뿐하게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갑니다. 1문단 시작이. 자, A라는 것은 뭐뭐를 가리킨다라는 문장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쵸? 피설명항 귀납, 그리고 설명항으로 되어 있어요. 피설명항이 주어로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가 화제일 확률이 매우 높은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또 가시면은 귀납은이라고 꼬리를 물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결국은 한편으로 라고 하는 표지로 마지막 문장을 장식하면서, 그러니까 이 특성으로 뭐뭐 했지만 한편으로 라고 이제 이 표지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귀납의 무엇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논리적 한계에 대해서. 자, 논리적 한계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형광펜으로 색깔해도 되고 문제들에다가 형광펜으로 색깔해도 돼요. 논리적 한계 또는 문제들 둘 중 어느 곳이든 상관없어요. 여기서는 여기다가 화라고 써볼게요. 왜냐면은 명칭 자체가 비교쌍으로 잡을 만한 명칭 자체가 무슨 문제? 딱딱 떨어지게 나오거든요. 이게 더 편리할 것 같아요. 이걸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래서 1번 화제 칸에는 귀납의 문제들, 귀납의 문제.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귀납을 헐뜯을 거거든요. 비판할 거거든요. 근데 비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때리고 약 발라주고, 한 번 때리고 약 발라주고, 이제 그런 형식이에요. 치고 바르고 치고 바르고 이렇게. 자, 그래서 귀납의 문제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비교쌍으로 갑니다. 이제 이 문단 가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가 뭐냐 했더니 명칭 찾아. 무슨 문제라고 이 문단 마지막 문장에 나옵니까? 그렇죠. 정당화 문제 찾아가지고 형광펜으로 색깔 칠판 보시고 정당화 문제, 이렇게 정당화 문제. 그래서 1번 비교쌍은 정당화라고 줄여 적을 거예요. 세 글자 정당화. 근데 거꾸로 보시면 이제 이것이라고 앞문장이 어떤 것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빠져 그러면서 무슨 논리? 논리. 자, 순한 논리에 빠져. 그게 이제 이것이겠죠. 그래서 차이점 칸에다가는 자, 순한 논리라고 쓰시는 거예요. 순한 논리. 그러니까 이 순한 논리라고 하는 것은 밑에다가 차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문장들을 다시 한번 보신다면 스몰 a의 윗부분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내가 하라는 대로 따라서 해보세요. 자, 지금부터 따라 하시는 거예요. 자, 요렇게 뭐뭐임으로 다음에서 끊어보시고 귀납의 정당화는 순한 논리에 빠져버린다. 그 앞부분으로 다시 갈 거예요. 경험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해보시고요. 정당화 되어야 한다. 뭐뭐에 의해 밑줄 딱 그어보시고, 자, 귀납에 의해 그랬으니까 화살표는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왼쪽으로 가야 돼요? 귀납에 의해 되는 녀석이니까 귀납이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귀납이 경험을 이렇게 화살표 만들어 보세요. 근데 이게 보니까 위쪽으로 가니까 일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보니까 이렇게 뭐뭐에 기대어야 하는 거였어요. 뭐가요? 일양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에 기대해야 돼요? 경험에 기대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럼 경험에 의해서 얘 같지한테 기대는 거니까 경험에 의해서 일양성이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경험에 의해서 일양성이 성립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볼게요. 근데 이제 보면은 귀납이라고 하는 것이 경험을 뒷받침하고 다시 경험은 뭐예요? 일양성을 뒷받침하는 거였거든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화살표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칠판 보시고 내가 그러니까 쓰는 대로 따라 그려보세요. 그래서 귀납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일양성이 필요한데 그 일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귀납에 의해서 증명이 되어야 한다. 그런 구조인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귀납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하는 경험적 지식이므로 했는데, 그쵸? 이게 전제가 되어야 한다라고 했고, 그래서 보시면 문장 구조가 귀납이 정당화되는 것은 일양성 때문인데 이렇게. 근데 이 귀납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이 일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귀납에 의해서 뒷받침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무슨 개소리인지 못 알아먹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일양성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한 가지 방향으로 라는 뜻이에요. 여기다가 한번 써볼까요? 일양성이라고 하는 게 하나잖아요. 한 개. 양은 모양이라는 뜻이에요. 모양. 그래서 위에다 써보시면은 한 개 모양의 성질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제 이거는 일관성하고 비슷한 말이거든요. 일관성이라는 말하고 비슷한 말이야. 그러니까 어제도 그랬으면은 오늘도 그래야 되고 내일도 그래야 돼. 사과가 익으면 어떻게 되지? 땅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작년에도 사과가 익어서 떨어졌으면은 올해도 사과가 익으면 떨어져야 돼요. 내년에도 사과가 익으면 떨어져야 돼. 그런 걸 보고 뭐라고 하는 거야? 일관되다 그래서 일양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한 가지 모양으로 똑같다.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근데 그 일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만 귀납이라는 게 증명이 된다는 건데, 왜냐면 귀납은 관찰에 의해서 성립이 되는 이 논증 방식이거든요. 관찰에 의해서. 근데 다시 그 일양성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이 늘 한결같아야 한결같은 자연을 관찰해서 귀납이 증명이 되는 건데, 그러면 다시 이 한결같다라는 이 자연의 모습은 다시 경험적 관찰이라고 하는 귀납적 방법으로 다시 뒷받침돼야 되거든요. 그게 돌고 도는 거잖아요, 이게. 뭔 소리인지 못 알아먹는 친구들은 다시 칠판을 보시고 이걸 생각하면 돼요. 간단한 예를 다시 들면은 슬기는 여신이다가 있어요. 근데 슬기는 아름답다로 합시다. 아무튼. 그럼 보세요. 슬기는 여신이다라고 주장하고 이유를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슬기는 아름다우니까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럼 왜 슬기는 아름답냐라고 다시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 아니 슬기는 여신이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이런 게 순환 논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순환 논리라고 하는 거는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전제와 결론이 서로가 서로를 뒷받침함으로써 새로운 추가적 지식을 만들어내지 못할 때, 돌고 돌기만 할 때 부정적인 의미로, 마이너스 의미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안 돼요? 이걸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귀납이 정당화되려면 일양성이 필요한데 일양성은 귀납이 뒷받침해. 이 말이거든요. 돌고 도는 거지.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이런 논리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부정적인 거거든요. 지금 이러니까 이제 여러분 표정이 이러니까 노트 필기가 필요한 거예요. 노트 필기 해야겠네. 자, 노트 필기 갑니다. 노트 꺼내서 노트. 지금 이제 귀납하고 연역이라는 게 있는데 기출에서 나온 걸로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치아님 알겠죠? 잘 적어야 돼요. 노트에다가 쓸 거예요. 노트 다 꺼냈어요? 한빈이가 얘기해 볼 거야. 한빈이가 얘기할 거야. 한빈님 준비됐나요? 자, 노트에다가 적을 건데 귀납과 연역에 대해서 쓸 거예요. 그런데 이런 표시 해주시고 조금 아래에다 적으셔야 돼. 위에 적을 게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일반과 개별이라는 게 있는데 일반과 개별 사이의 관계를 놓고 이제 귀납과 연역을 구분하거든요. 이거 외워야 돼요. 기출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외워야 돼요. 화살표 방향을 일반에서 개별로 가는 거, 개별에서 일반으로 가는 거 한번 그려볼게요. 준비됐나요? 오케이, 천천히 합시다. 진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기록으로 남겨야 돼. 네가 아무리 진도를 많이 나가봐라. 노트 기록이 하나도 안 됐어. 그럼 공부가 아니야, 그거. 노동이야, 노동. 공부가 아니에요. 자, 누수야. 누수가 된 거야. 누수가 된 거라고. 누수. 그쵸? 공부는 누적이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가만히 손바닥에 올려놓고 내게 되도록 만들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것에서 개별적인 것으로 간다. 그러면은 사례가 있어요. 1번. 자, 모든 사례를 밑에 적을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죽는다. 많이 들어본 명제죠. 그쵸? 모든 인간은 죽는다. 많이 들어봤죠? 두 번째. 자, 이게 둘 다 전제에 해당하는 건데, 슬기는 여신이에요? 인간이에요? 시작. 선뜻 누구도 답하지 못하죠. 후반이 두려운 거죠. 슬기는 사람이죠. 네, 인간이다. 슬기는 인간이다. 여러분에게는 인간이겠죠. 뭐, 이해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3번의 결론이 이제 나오는 것인데, 결론이 뭐냐? 이런 그 전제 두 가지가 성립이 된다면, 3이라면, 3번의 결론 명제는 뭐가 남아야 됩니까? 한빈이. 슬기는 내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그럴 리가요. 라고 사적으로는 얘기합니다만, 이 공적인 자리에서는, 특히 시험지상에서는 한빈이 말이 참입니다.
그래서 씁니다. 슬기는 죽는다.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쓰기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읽지는 마세요. 읽으면 죽습니다. 하지 마세요. 자, 그럼 이제 여기 빨간 편으로 동그라미 할 건데, 빨간 편으로 동그라미. 모든 인간 할 때 모든에다가 동그라미. 그리고 밑에 결론에 나와 있는 주어 슬기에 동그라미 하시면은 모든 인간과 슬기 사이 관계가 일반적인 모든 인간과 개별적인 슬기로 대응이 됩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일반적이다라는 얘기는 퉁쳐서 한 덩어리로 보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거. 그쵸? 개별적인 거 그러면 그것을 이루고 있는 하나하나의 낱낱의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쵸? 그래서 방향 자체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모든에서 어떤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일반에서 개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는 연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연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출에 나온 적이 있는 개념이라 외우셔야 돼요. 일단 쓰셔야 돼. 이런 걸 보고 연역적인 논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 보편 법칙으로부터 출발해서 개별 사례에 적용을 하는 걸 말해요. 이해되죠? 오케이? 그럼 이제 이거 지울게요. 이거 다 썼죠? 이제 거꾸로의 방향에 해당하는 사례를 이제 한번 써볼 텐데, 이거야. 기출에 나온 적 있는 사례예요. 까마귀. 까마귀 지문 기억나요? 까마귀? 자, 미국 까마귀부터 시작할게요. 1번. 미국 까마귀는 첫 문장만 좀 길게 쓸게요. 까마타. 3어절로 씁니다. 미국 까마귀는 까마타로 시작했어요. 2번은 일본 까마귀 갈게요. 일본 까마귀는 왠지 빨갈 것 같아요. 일본 까마귀는 역시 까마타. 땡땡땡땡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점점점점이라고 점을 한 3번, 4번 찍어주시고 생략. 결론이라고 써볼게요. 결론.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거죠. 이런 식으로 쭉 갈 거예요. 어느 나라에서든 까마귀들이 까맣다. 이런 것을 관찰한 거예요. 그 결론이 뭐가 나와야 돼? 결론. 한빈님? 결론이 뭐야? 모든, 그렇죠. 모든 까마귀는 까맣다가 되겠죠. 모든 까마귀는 까맣다. 근데 이제 이게 오늘 우리 논제하고 우리 화제하고 되게 직결되는 거예요. 허점이 있죠, 허점이. 저런 식으로 논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관찰했는데 지금까지 말했던 거를 뒤집는 관찰 사례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취약한 점이 있어요. 안 나오면 어때? 또 양심상 또 나오게 해야겠네요. 안 나오면 어떡하냐. 나와야죠. 정말. 그렇죠? 조회수 없음인데 굳이 내가 왜 이러고 있죠? 조회수 없음인데 새끼들 속으로 다 그러고 있을 거예요. 참 애쓴다. 조회수 없음인데 왜 저러지? 저런들을 어떻다는 거지? 자, 여러분 빨간 펜으로 이제 동그라미 하는 거야. 어디에 동그라미 해야 돼? 미국, 일본 동그라미 해봐. 그러면 모든 이라고. 그러니까 모든 국가에서의 까마귀는 까마타가 되는 것인데 사실 화살표를 이렇게 내려보면 개별, 그쵸? 그러다가 결론은 일반 이렇게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화살표의 진행 방향이기 때문에 얘를 귀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귀납이라고. 귀납이 허점이 뭔지 알겠죠? 왜요? 일본, 미국 말고 어디? 가봉, 수단 까마귀는 하얗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관찰해보니까. 그러면 이건 뒤집어지는 거죠. 이렇게. 허점이 있잖아. 그쵸? 그거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 화살표 방향 잘 기억하시고 다시 색깔 다른 걸로, 빨간 펜 말고 색깔 다른 걸로 쓸 거예요. 일반 위에다가 추상이라고 쓰시고,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일반 원리. 이거는 구체적인 개별 대상에 적용할 때 그 구체예요. 그러니까 개별은 구체고 일반은 추상이다. 대학을 가면은 추상과 일반 다르다는 거 배우게 되는데 수능에서는 그냥 같다고 보시면 돼요. 수능에서는 같은 걸로 취급해요. 추상은 일반이고 구체는 개별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해놓고 빨간 펜. 자, 외우는 방법이에요. 귀에 동그라미 하시고요. 추 동그라미. 귀추가 주목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연의 동그라미, 구의 동그라미. 연구 결과가. 오케이? 이 연구는 귀추가 주목된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연구기추, 연구기추. 따라하세요. 시작. 연구기추, 연구기추. 선생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재수는 디테일입니다. 봉테일이야, 디테일이야. 디테일이야. 알겠어요? 디테일이야. 기억해 두세요. 자, 안 보고 해볼 거예요. 한빈님. 일반에서 개별로 갑니다. 귀납입니까? 연역입니까? 일반에서 개별로 갑니다. 연역, 오케이. 개별에서 일반으로 가면요? 귀납, 오케이. 그렇습니다. 경험 관찰을 통해서 보편 원리로 가는 거를 귀납이라고 합니까? 연역이라고 합니까? 관찰을 통해서 어찌한다? 경험을 통해 어떻게 한다? 귀납, 오케이. 왜?
하나하나 개별적인 거를 경험하고 관찰할 테니까.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잘 하셨습니다. 자, 지금 이 얘기를 왜 갑자기 중간에 했냐면은 귀납과 일양 사이의 관계가 돌고 돌아서 순환해버리는 부정적 논증 방식이다 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 기출문제 정리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한 거거든요. 오케이? 자, 다시 한번 봐봐 이제. 귀납은 어떤 걸 동원해서 증명한다고? 관찰, 경험, 오케이? 근데 잘 봐. 그게 귀납이라는 것 자체야. 근데 그 귀납적 방법이 옳으려면 어제 본 거랑 오늘 본 게 같아야 돼, 달라야 돼? 같아야 되잖아요. 어제 본 사과가 다르고 오늘 본 사과가 달라버리면은 만유인력의 법칙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작년에도 떨어지고 올해도 떨어져야지. 일관되게 자연의 모습이 전제돼 있다고요.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자연의 일양성이라는 게 전제돼야만, 그게 있어야만, 성립해야만 경험에 의한 증명 방식인 귀납도 오를 수 있죠. 근데 이 귀납이라고 하는 것이 오르려면 일양성이 필요한데, 근데 뒷받침하는 일양성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사람 눈이 없으면은 입증이 안 되는 성질을 갖고 있죠. 일양성을 아니 작년에도 사과가 땅에 떨어졌고 올해도 사과가 땅에 떨어졌어요. 그걸 뭘로 입증해요? 그렇게 일관되게 똑같다는 거 뭘로 입증할 건데? 봐야만 하는 거잖아요. 띠용 하면서 사과, 그쵸? 봐야 되잖아요. 봄으로써 입증하는 게 뭐야? 관찰함으로써, 경험함으로써. 그게 또 귀납이잖아요. 그게 돌고 돈다는 거거든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봤던 슬기는 여신이다, 슬기는 아름답다랑 뭐가 다르냐 이거야. 그죠? 그게 이제 문제였어요. 태연님 이해되시죠?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갑니다. 두 번째 문제. 자, 명칭 찾습니다. 무슨 문제라고 나왔습니까? 정당화 문제로부터 옹호한다라고 했는데, 3문단의 첫 줄에 옹호에다가 색깔 딱 해보시고요. 그러니까 귀납을 비판했다가, 때렸다가, 약 주는 거죠.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지금 약 주는 상황이에요. 귀납을 옹호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뭐라고 했냐면은, 자, 얘는 뭐라고 했냐. 세 번째 줄에, 일양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 형광펜 색깔. 이래버리면은, 지금 이 비판. 야! 일양성이 거지 같은 거 아니야 라고 비판을 받았는데 뭐 일양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라고 빠져나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귀납편 드는 거죠. 이해돼요? 일양성이라는 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그만이야. 지금 그 얘기 아니야. 그래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일양적이지 않다면은 여기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일양적이라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방법보다 성공적이다. 자, 경험이라는 말에다가 다시 형광펜으로 색깔만 해볼게요. 칠판 보시고 위치 확인. 칠판 보시고요. 자, 여기 3문단에 둘, 셋, 네 번째 줄. 3문단에 네 번째 줄 보면 경험 나와 있죠? 만약에 일양적이라면은 어제 오늘이 다 똑같다면은 경험에 의해서 딴 방법보다 더 낫다, 성공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밑으로 가면은 만약에 일양적이지 않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다 이렇게 됐을 때라도 논리적 판단에다가 형광펜으로 색깔할게요. 논리적 판단. 칠판 보시고 3문단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이에요. 논리적 판단을 해보면은 그러면은 뭐 귀납만 일양성이 없는 거냐? 전부 일양성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이 귀납이라는 방법은 뭐야? 최소한 다른 방법보다 나쁘진 않다 라고 증명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옹호를 하는 방식이죠. 자, 근데 이게 현실적 차원에서 해소하려고 하는 거지 궁극적으로 해결을 하는 건 아니죠. 왜냐면은 내가 얘기했잖아. 일양성이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뭐 일양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야. 싹 빠져나가는 느낌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현실적인 차원에서 해소했다. 끝장낸 건 아니다. 이런 거거든요. 잠깐 모면했다.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4문단 첫 번째 문장에 미결정성의 문제에다가 형광펜으로 색깔. 이거 비교상 맞죠? 아까 안 썼으면은 비교상 1이라고 그 정당화 문제에다가 B1이라고 써보시고요. 아까 그 정당화 문제에다가 B1 쓰시고 미결정성의 문제에다가 B2라고 쓸 거예요. 자, 그래서 2번에 미결정성이라고 줄여서 적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점이 있는데, 여러 개의 점이 있는데, 그 다음 점으로 가는 그 곡선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어느 곡선을 그릴 거다라고 하는 게 결정되지 않았다라는 뜻에서 미결정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점이 찍히는 위치를 계속 관찰을 했는데, 이 다음번에는 여기에 찍히겠네라고 예측하는 게 쉽지가 않다 이거죠. 점이 이렇게 찍히잖아. 근데, 이렇게 찍히는데, 이 곡선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뭐 노란색으로 직선을 그릴 수도 있고 빨간색처럼 뭐 파동 형태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아무리 관찰을 더하고 관찰을 더해봤자 다음번 곡선이 어떤 모양이 될지는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투수가 던지잖아요. 포수한테 공을 던져. 한 1000번 던지는 걸 관찰했어. 그러면 1001번째 투구가 그리게 될 곡선을 예측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못한다 이거거든요 이건. 응? 그게 미결정성이에요. 자, 근데 그래서 이제 형광펜으로 색깔합니다. 또 마지막 문장이 나와 있는 거. 자, 아무리 많은 점을 추가 정보로 관찰 증거로 추가하더라도 여전히 불가능하다라는 비판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만 찾아가지고 형광펜으로 색깔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런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그 모의고사 점수가 이렇게 패턴을 추이를 보여왔다라고 해서 수능에서는 몇 점이 나오겠다라고 예측한다는 것은 이 논리에 따르면은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너 이렇게 해왔잖니? 그럼 이렇게 될 거야. 그건 좀 어렵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빡쳐야 빡치잖아요. 뭐야? 그럼 여기 학원이야? 왜 예측을 못해? 이렇게 빡치겠죠. 그래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야 확률이 있잖아 라고 얘기합니다. 확률. 야 확률상 더 그렇게 될 확률이 더 있다는 거지. 괜찮죠? 그럴싸합니다. 그래서 확률이라는 단어를 오문단 세 번째 줄에서 찾아가지고 색깔할게요. 확률. 자, 그래서 이제 칠판에다가 차이점 이제 써볼 텐데요. 이게 지금 순환논리상의 문제가 있다는 게 정당화 문제였고, 얘는 관찰 증거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였고요. 관찰 증거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로 한번 체크해 두시고 이제 문제로 들어가시면 되는 건데, 종이 울려버렸기 때문에 전 여기서 사라져야 될 것 같고요.